지혜의 체험과 사색이 부족한 사람은 피상적으로 듣고 느낄 뿐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맹이 글을 못 보고 생명이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듯 지혜가 모자라면 깊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는 나이 60이 되어 비로소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순이란 남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이해를 하고 너그른 마음으로 모든 걸 관용하는 경지를 일컫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상대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건 사색과 수양이 많이 부족한 탓은 아닐까요?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나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선인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로 귀를 기울여 완전히 경청하는 이순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9년 7월 18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72화. 네, 후덥지근하죠. 7월의 삼복도이었지만 라디오 금천에서는 지난주 10주간의 교육을 끝으로 우리말 라디오 스타 4기 교육생들이 수료 공개 방송을 잘 마치게 되어서 사기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이번 사기생들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방송이 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라디오 금천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포포즈 음악여행 잘 아시죠? 우리 포포즈 이현기 PD님께서 좋은 선곡 한 곡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살아 OST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네. 오늘 사랑 제 72화를 함께 해주실 분, 네.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일찍 오셨는데 금천을 사랑하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바른미래당 정두환 금천 지역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이현희 PD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사하고 저희 사무실 처음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인사를 대신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그 유명한 금천을 대표하는 금천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별히 또 우리 대표님 이 사랑채가 완전 유명해가지고 그래요? 많이 떨리고 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 금천 지역위원장이고요. 두 딸의 아빠라서 천성적으로 여성 인권을 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세상을 늘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혁신가 정두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뵀는데도 더 핸섬해지고 더 젊어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잠깐 질문이 앞질러 갔는데 항상 이제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위원장님이 요즘 관심사는 어떤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어떤가요? 무엇에 대한 관심사를 요즘 보내시고 계시나요? 요새 좀 사실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뭐 지지율 5% 8% 안에 갇혀 있어서 바른미래당 살리는 일 때문에 지금 여의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벌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그 2040 도시 계획 전면적으로 네. 하는 거, 또 얼마 전에 도시 재생.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경제, 또 마을인 공동체 뭐 등등 해서 곳곳에서 금천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벌어져서 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금천구에 이사 왔을 때는 금천구가 제일 좀 못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금천구가 좀 낙후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금천이 떠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떠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다들 금천구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통편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금천의 20년 수건 사업인 공군부대 이전이 도심형이라는 축소 개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반대해서 완전 이전 이렇게 팻말을 두르고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공군부대 이전하고 거기 롯데캐슬이 들어왔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없는데 이제 그걸 굳이 존속시키겠다. 물론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참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그리고 그 짜투리한 공군부대 갖고 있으나 없으나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공군 부대 군인 가족이거든요. 썼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그 롯데캐슬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부대를 질러서 보면 그 안에 종교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지나다 보면은 이제 부대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원체 작아서. 네, 롯데캐슬 아파트가 고층이 들어서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 이전이 되어야만 좋겠다는 주민으로서의 생각은 저도 있기는 맞습니다. 한데 금천구 원체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미세먼지 정말 봄부터 지독하게 미세먼지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국민 모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특히 우리 독산동에는 도장 공장이 33개나 있어서 그런 도장 공장이 도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물은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와 또 오존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용동
KCC 벤처 정비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운동에 위원장님도 함께 이렇게 네. 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도 뵀는데 그런 그 현장에 이렇게 가셔서 어떤 느낌이나 소감을 이렇게 갖고 계신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KCC 네. 벤츠 그 도장 공장 반대 시작한 지가 네. 작년 뜨거운 여름이니까 딱 1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벌써.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주민의 힘으로 그걸 음. 막아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해달라 중공업체인데 왜 안 되니 뭐 이전 구청장이 다 허가한 거니까 내놔라 뭐 이런 걸 거고 네. 현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 반대가 원체 심하고 거기가 학교가 옆에 있고 아파트가 옆에 있고 네. 그게 1km 반경에 다 퍼진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금천구 전체가 네. 그 발암물질 나오는 거 마시면서 살아라 이런 얘긴데 네.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들이 또 그걸 강남에 질려다가 쫓겨왔고 뭐 아, 평택인가 그래요? 있다가 질려다 쫓겨온 건데 금천에 그렇군요. 그걸 둔다 이건 그렇죠, 우리 맞아요. 자존심에도 맞아요. 뭐 허락되지 그리고, 않는 일이고요. 네. 시흥 대로변에 그 그것도?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네에 33개나 있대 네. 이제 후에 알려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도 고민이 많을 거고 특히 이제 1년 대신 신임구청장도 고민이 많겠지만 네. 금천의 이 주거 한복판에 이걸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을 네. 위해서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거는 좀 허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좀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하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아마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네. 싶어서 네. 주민들이 더 좀 뜻을 모아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한 1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많이 조금 지쳤죠. 지쳐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지쳤죠.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소송도 가고 뭔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김창건 대표, 정한경 대표, 네. 차은희 대표 뭐 그런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그렇죠. 네. 그 특히 저쪽 우리 남설 네. 힐스테이트 맞아요. 아파트 그 주민 대표단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접해 있으니까 네. 굉장히 관심사겠죠. 네.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도록 하십시다. 네, 고생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천구의 가장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교육, 주거 환경, 교통 그리고 복지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금천이 그 해마다 한 5천 명 규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28만, 지금 24만입니다. 네. 28만일 때 곧 30만이 넘어서 아마 선거구 하나가 늘 거야. 근데 그때부터 지금 한 5천 명 정도씩 줄어드는데 이 떠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네. 두 가지 크게는 하나는 주거 환경 때문에 돈을 좀 벌면 이사를 가세요. 맞아요. 또 하나는 아이가 공부를 좀 하면 금천구에서 공부시키기가 겁난다 이래서 떠나가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애들 공부 잘하면 네. 여기 광명, 목동, 심하면 이제 강남까지 전세, 뭐 월세까지 해서 떠나는데요. 네. 매우 심각한 이 문제 오랫동안 금천구청도 많이 고민을 했고 시민단체도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좀 전면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반면에 저쪽 시흥동 쪽으로는 맞습니다. 네, 아주 밀집돼 있죠. 맞습니다. 네. 금천구를 전체를 딱 지도를 놓고 보면 네. 서울에서 안양 방향으로 그렇죠.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죠. 서쪽은 뭐가 좀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시티렉스, 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캐슬, 맞아요. 지식센터, 네. 롯데캐슬, 남서울 힐스테이트까지 좀 그럴 듯하게. 그러네요. 근데 왼쪽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동쪽이죠. 네. 왼쪽으로 보면 독산동부터 시흥동까지 옛날 구시가지가 그대로 있는데 네. 심하면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맞아요. 예, 차가 양방향으로 못 지나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는 다 길거리 골목에 세워놔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하고 네. 또 그게 구불구불하니까 여성들 밤늦게 집에 가기도 겁나고 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맞아요. 아주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동서가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랄까 더 이상은 이 격차를 둘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금천구청에서 2040 도시계획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청회 갔을 때 네.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 4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반납해 버렸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4군데 중에 한 군데 그것도 아니면 그 한 군데의 반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반의 반이라도 이건 서울시가 나서서 새로운 개발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그게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땅을 기부 체납해서 뭐 길거리도 좀 크게 내고 공원도 좀 만들고 공공시설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이제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저리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으면 저는 그것도 함께 해야 될 거다. 이제는 더 좀 얘기를 하면 한편은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좋은 전통도 금천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작에 있는 그 대림동을 중심으로 한 화교 또 우리 조선족 분들이 맞아요. 이제 넘치니까 지금 독산, 삼동, 남문시장 일대, 가산동 일대 심지어는 이제 저쪽 시흥5동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정말 그렇군요. 주민들이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문시장은 상권도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좀 종합적인 건설 계획을 우리가 민간도 함께 모여서 심각한 토론과 한번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게 이제 교육 문제하고 또 맞물려서 뭐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를 우리는 한 학교에서 몇 명 보내느냐가 아니지 구 전체에서 몇 명 보내느냐 1년에 한 10여 명 보내는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면 부모들이 막 겁이 나서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 교육, 교통, 복지 이게 다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건 정말 녹색 공간, 공원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주거 공간하고 잘 어우러져 있으면은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오늘 좀 편안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무거워졌나요? 지금 막 들어오다 보니까 라디오 금천 골목이 전부 다 꽃밭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담장 허물고 이렇게 막 꽃밭을 만들어놔서 이제 있는 거를 다시 도시 재생 그런 컨셉으로 바꾸는 것도 뭐 굉장히 당장은 좋은데 그것도 하지만 또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제가 TV에서 잠깐 봤는데 저기 시내 한복판에 교수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거기는 정말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의 꽃으로 이렇게 마을을 꾸며가지고 너무 예쁜데 거기도 개발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보존과 이렇게 개발에 서로 이익에 대한 그런 다툼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독산동도 정말 이 주거 환경에 이렇게 녹색 꽃이 많이 이렇게 골목마다 있다면은 그런 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이 좋고.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축은 크게 개발하는 게 있고 한 축은 있는 걸 살려서 보존해서 잘 이제. 어제 마침 우리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 가는 길에 여기 하룻밤을 묵었다는
행궁도 있었고 네, 네. 은행나무. 우시장은 네. 뭐 마장동과 더불어서 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고 네. 그런데 우시장을 가기에는 뭐 냄새도 너무나 환경이 환경도 지저분하고 그렇죠. 젊은 네. 친구들이 데이트 장소로 못 가고 네. 또 우리들이 특별한 날 행사 때문에 못 가는 그러니까 그런 네.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또 여기가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구로공단 구로공단이죠.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 지역의 공돌이 공순이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공간에선가 살려내고 그렇죠. 거기를 가면 야 1960년대 70년대 모습도 보면서 네. 또 지금 변화된 거. 네. 저 군산 가면 옛날에 저 일제 시대 때 그런 건물들 그대로 뒀거든요. 목포도 그런 걸 새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닭장집 이런 것도 문화자산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뭐 저기 가면 이제 우리 시흥현이 여기 있었다 하고 아, 그래요? 그랬죠. 네. 네. 은행나무 앞에.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네. 옛날 시흥과 관련한 자료를 현재 경기도 시흥시가 다 가져가 가지고 그래요? 자기들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아. 거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우리는 여기가 현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현 관청을 여기다 복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역사를 네. 새롭게 그 복원해내는 거,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몰려오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 서울시장이 이제 콜롬비아 네. 대표적인 거기가 완전 슬럼 가고 맨날 뭐 마약쟁이들이 살고 맞아. 그러는데, 저도 뵌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케이블카를 놓고 네,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서 놓고, 네. 마을을 뭐 벽화도 그리고 뭐 이쁘게 해놓으니까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 이야기거리를 집어넣고 하면 네. 어떨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조대왕이 여길 지나갔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를 저 시흥대로라고 하고 여기 20m 도로라잖아요. 그쵸, 그게 맞아. 옛날 길이거든요. 아, 네, 네. 거기를 그럼 정조대왕로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험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박인비나 김세영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 1등을 우리 그죠. 출신이래요. 근처. 맞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골목에 그래, 맞아. 박인노 무슨 뭐 기념 거리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김세영 거리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살리는 도시 재생이 좀 되면 어떨까?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질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거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시 이렇게 후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 그런 게 필요할 것 문화원도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네. 또 역사 포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맞아. 네. 안희찬. 네, 안희찬 회장님. 네, 맞아요. 또 문화원의 저 누구야? 이름이 오늘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르신 네. 등등 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 요구 뭐니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금천 지역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제 금천 구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네. 정책이 가능한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바른미래당이 요새 좀 5% 8%좀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거대 여당 민주당과 자유당 이 두 당만 있을 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네가 안 돼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하여튼 네가 안 되기를 원하고 잘 되면 흠집 내야 되고 그래서 겉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왜 여의도만 가면 이상해지냐. 왜 저긴 맨날 싸우냐. 그래, 싸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정말 하고 싶은 건 합리적으로 하자. 진보 보수 그것도 1980년대 40년 전 얘기고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그런 정치로 바꾸자. 그래서 다당제를 하자. 그런 이유로 이제
태어난 건데 네. 아직 그런 역할을 다 못해서 아직 여러분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바른미래당 좀 열심히 제가 잘 살려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를 바른정치연구원 부원장으로 이번에 임명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셨는데요. 네, 지금 네.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파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십시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은 솔직한 방송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좀 살아나면 그래서 출마가 의미가 있으면 네. 내년에 네. 이런 얘기 지금 해도 되나 모르겠다.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저는 평생 국회에서 아주 뭐 비서부터 보좌관 전문위원 그래서 저는 입법의 과정이나 예산의 과정에 네.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네. 또 금천을 위해서 일해볼 기회가 있다면 네. 하는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이루어지기를 너무 솔직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시느라 한숨 좀 돌리는 의미에서 위원장님 좋아하는 신청곡 청해 듣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오죠. 네,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송창식 눈이 부시게라고 눈이 부시게. 맞아요. 네, 눈이 네, 부시게 제가,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네, 우리 포포즈님이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푸르른 날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검천 윤명숙의 사랑채 72화 2부는요. 바른미래당 정두환 검천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소소한 인생 스토리를 정말 알콩달콩하게 재미있게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살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위원장님. 네. 검천구에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살게 되셨으며 그때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네. 금천구 제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30년 됐는데요. 아, 그래요? 금천구에 장가 오면서 왔습니다. 네. 아니 그전에 그럼 어디서 사시다가? 저는 이제 중랑구 서울이긴 동대문구 하네요. 여기서 네. 한 30년 살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30년을 여기 금천구 살고 있습니다. 네, 장가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후반부에 듣기로 하고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때도 정치 쪽 일을 하셨나요? 예,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국회 비서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그래요? 그 앞에 학생운동 이제 저랑 이름 비슷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이제 싸우면서 거의 저는 뭐 직업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연대 학생운동권 언더 지도부 최고 지도부였거든요. 네. 이실직고 하자면. 아, 그래요? 네. 연대생들이 좀 멋지더만. 그랬군요. 그때 말로는 일부 자경 극렬 분자 중에 주동자였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런 연장에서 합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그 당시 개념으로 뭐 침투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 뭐 정치를 하자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비서로 들어가서 국회 생활을 제가 굉장히 좀 오래 했고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있었고 집사람하고 만난 거는 같이 학생운동을 하면과 제가 지도하던 직속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1년 후배였고 과 후배고 1년 후배고 또 운동권 후배로 이제 가르치다가 그럼 연애를 오래 하셨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연애만 8년을 했고요. 연애 박사셨네. 어떤 면에서는 저나 집사람이나 둘 다 불행인 게 이게 좀 여러 여자를 좀 사귀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 갖고 그래요. 집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좀 불행하다면 불행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결혼식에 오신 하객들이 다 너는 8년씩이나 연애했으면 되지 무슨 결혼까지 하냐 그래가지고 한바탕도 웃고 그랬습니다. 네,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20대들한테 저희 아이들 두 딸 다 20대입니다만 정말 부럽고 제가 진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두환처럼 군사정권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가방 메고 유럽을 걸어서 한 달 두 달 좀 여행을 했으면 아마 제일 아쉽고 안타깝고 저는 당구도 못 쳐봤고요. 대학교 다닐 때 축제도 못 가봤고요. 미팅도 못 가봤고요. 정말 억울한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20대를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위로해줘 좀 20대 정도한 씨에게 위로를 좀 보내는 말을 해준다면 다시는 이제 군사정권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걸 위로 삼아 위안 삼아 그렇군요. 이제 30대에 들어왔어. 어떤 꿈을 물론 정치 쪽에 국회 쪽에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의 꿈을 꾸셨는 청년이었나요? 30대 때는 정말 지독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30대 한 10년은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독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제가 전문연 생활을 한 6년 반 7년 정도 했는데 정말로 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보좌관 생활도 그런데 하여튼 30대 기억나는 건 맨날 일했던 것 같아요. 일벌레. 그래요? 집사람이 제일 그때 좀 불만이 그거였어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나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30대의 혈기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고민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고민 무엇인지 네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인생을 좀 즐겨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그죠? 네.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맞아요. 이래. 네. 근데 여전히 뭐랄까 한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로 세계 10위로 올라왔고 민주화도 완성이 된 나라이긴 한데 네. 여전히 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그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네.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맞아요. 고르지 않아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제는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당면한 숙제고 우리가 풀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누구나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청년은 청년대로 살기 어렵고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특히 20대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50대가 지금 이 사회 정치를 비롯해서 경제 부분까지 다 주축인데 네. 세대별로 보면 20대 때 저희 20대 때는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기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는데 네, 정말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개천에 용 나는 사회인데 지금은 맞아요. 뭐 아버지 재산 심지어 할아버지 재산이 있어야 공부도 뭐 그러니까요. 학교도 네. 대물림 된다는 이게 무슨 조선시대 무슨 귀족사회 양반사회처럼 계급사회가 돌아온 거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정말 50대로서 20대한테 정말 많이 세대로서 미안한.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50대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삶에서 정말 후회된다. 이 순간은 후회된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될까요? 솔직히 좀 고백을 하면 네. 제가 그 금천구에서 2번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했고 그 앞에 2012년도에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이제 저는 평생 민주당을 하다가 네. 그때 이제 한명숙 대표에 의해서 공천 파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이제 불의를 좀 못 참아요. 성질이 있는 대로 나서 이제 탈당하고 바로 이제 무소속 출마하고 네. 뭐 당사에 가서 뭐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늘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맞아요. 있는 게 인생이니까 네. 가장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주위의 충고를 따라라. 맞아요. 네. 그때 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화가 났을 땐 결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죠. 네. 네, 다시 이제 가볍게 살짝 위원장님의 청춘 스토리 연애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의 마을인 전 이사장님이시죠. 오연혜 대표님이요. 네. 뭐 연애 결혼 8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혼하기까지 비하인드 사랑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어차피 이제 오늘 솔직을 지금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할수록 저한테 좀 불리한데 미화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게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대의 장가 잘간 클럽 회장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저한테 뭐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학생운동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뭐 졸업할 생각도 아예 없었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뭐 원체 학교 전체에 그때 말로 이제 짭새들이 뭐 풀밭에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까지 감시를 해서 교수들이 말을 못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언더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강 신청도 집사람이 하고 거기까지는 대강 알겠는데 레포트도 집사람이 내고 심지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대신 내고 그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조를 철저하게.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3학기 3학년 2학기부터 3학기 동안 따져보니까 제가 3학기 내내 들어간 시간이 21시간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 7시간씩 들어갔으니까 저는 뭐 낙제인데 네. 제 졸업장이 제 게 아닙니다. 사실. 결혼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맨날 뭐 이제 무슨 이제 그 뭐 그때 보름씩 막 철야 농성하고 할 때 뭐 이제 뭐 속옷도 갖다 주고 뭐 네. 양말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다 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애틋한 네.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 뒤로도 제가 끊임없이 이제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의 마누라라는 삶이 많은 걸 이렇게 유보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뭐 어디 네. 가서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래. 이런 것도 다 양보하고 유보하고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한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내가 아닌가. 우리 아내 미안해. 정말 어떤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한 방에 갚아주고 싶다. 어떤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런 연장에서 이제 그 직접 정치를 해서 바꿔보겠노라고 아까 네. 제가 인사말 드릴 때 세상 바꾸는 거에 관심 있는 혁신가 정도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에 평생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혹시 일이 잘 되면 그걸로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일이 안 되면 이제 저는 정치를 접을 거니까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그동안 좀 밀어놓고 못하고 유보했던 거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위원장님은 지금은 그랬지만 앞으로 어떤 남편이고 싶고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고 네,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사람이 뭐 어째서가 아니라 집사람이 부탁을 하면 제가 웬만한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알았어. 그러고 이제 대강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잘 되려면 들어가나 나가나 여자 말 들으라고. 맞아요. 집에서 마누라 밖에 나가면 일단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듣고 뭐 그러라고 내비게이션 아가씨. 그래요. 네. 뭐 저는 그런다고 하는데 뭐 집사람은 또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아이들한테도 젊었을 때 30대에는 너무 일벌레로 살았고 그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개혁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을 쏟는다고 쏟았는데 좋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그래도 남들이 말할 땐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뵙기는 아주 자상하고 인자하시고 그런 아빠로 이렇게 가정에서 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제 끝으로 위원장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많은 분들의 그런 고마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전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마운 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제가 평생 그 한 길로 민주화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개혁, 정치 개혁, 또 양극화 해소 뭐 이런 불의와 부당함과 싸워온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신세를 졌고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친구나 선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못 버텼을 거고요. 또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학생 운동 때부터 지금 이 어려운 이제 정치 생활까지를 그래도 다 격려를 해주셔서 또 가족들이 또 그랬고 또 장인 장모가 그렇게 해서 다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 뭐 라디오 금천 청취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유명한 금천을 대표하는 금천 라디오 라디오 금천입니다. 라디오 금천. 네. 그리고 또 윤명숙의 사랑채 아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사회적 활동을 계속 한다면.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양극화의 문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뭐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주기도문의 요 구절을 제가 좋아해요. 하늘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열반하실 때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등불 삼아 자신을 믿고 정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화 중생 그렇죠.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상구보리 위로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해라 이랬는데 저는 정치의 목적이 또는 사회 개혁가로서의 목적이 그 극락이 있는지 천당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걸 닮은 사회를 이 땅에다 만드는 거 그게 정치 또는 사업 사회개혁가들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좀 말씀.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뭐 어쨌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말씀 감사했고요. 끝으로 이제 함께 듣고 싶은 분과 또 어떤 곡을 청해 주실지 그 곡을 엔딩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 마음 그대로를 담아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 좋습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을 엔딩곡으로 우리 이현희 PD님께서 들려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금천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궁하게 애쓰시는 정두환 위원장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마른 장마 끝에 기습폭우가 주말쯤에 내린다고 이렇게 예보를 하죠. 이제부터 아이들의 방학과 또 직장인들의 설레이는 여름 휴가, 뜨거운 여름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문구처럼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의 멋진 탈출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이번 주는요, 즐거운 휴가 계획으로 눅눅한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